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귀중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일 등산하시는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요? 우리 동네 건강대장으로 불리시던 김어르신께서 어제 아침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입니다. 20년 넘게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등산하시는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아니, 그분 어제도 건강하게 등산하시는 거 봤는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매일 등산도 하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던 분인데. 동네 어르신들의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전국에서 매달 100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매일 새벽 등산을 고집하시다가 무릎 관절이 심각하게 나빠져 병원을 찾으셨죠.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어르신, 등산만 하신다고 건강해지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90세 나이에도 의사로 활동하고 계신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박사님의 말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4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등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나요? 바로 오늘 그 비밀이 공개됩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뭘 바꿔봤자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제가 90세의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비결 덕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90세 의사가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장수 비결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감사의 힘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돈 들이지 않고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불평불만만 나오고 나이 들수록 감사할 일이 없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10년이나 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늘 불평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준 감사 일기장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쓸 게 없다고 하셨는데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정상이 되고 불면증도 사라졌어요. 심지어 관절 통증도 줄어들었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 이제부터 제가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세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통증도 줄여주고 심지어 수명도 늘려준다고 해요. 둘째, 하루에 3가지 감사하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맛있는 밥 먹어서 감사해. 날씨가 좋아서 감사해. 아직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 이런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가지나 어떻게 찾아요? 저는 늘 불평거리만 생각나는데. 걱정 마세요. 처음엔 누구나 그렇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처음에 1가지도 찾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노력하니 저절로 감사할 일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우리 몸은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었죠. 위험을 먼저 감지해야 생존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본능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78세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이 너무 더뎠습니다. 의사들도 왜 회복이 더딘지 이유를 찾지 못했죠. 그때 병실에 새로운 할아버지가 입원하셨는데 이분은 매일 아침 또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셨답니다. 처음엔 우리 할아버지가 비웃으셨대요. 그런데 그 말을 매일 듣다 보니 우리 할아버지도 따라 하게 되었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건강 상태가 급격히 좋아지셨어요. 의사들도 놀랐답니다. 할아버지는 퇴원 후에도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셨고 지금은 86세에도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신대요. 셋째, 불평하기 전에 3초 멈추기. 불평이 나올 것 같을 때 깊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다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어가 아니라 아직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로 바꿔보세요.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위험이 23%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면역력 수치도 평균 28%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만난 이 할머니의 경우가 정말 놀라웠어요. 83세의 심한 관절염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하셨는데 손녀가 선물해준 감사 일기장을 쓰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손이 아파서 글씨도 못 쓴다고 불평하셨는데 손녀가 그럼 말로 해보세요 하고 권했답니다. 매일 저녁 손녀에게 전화해서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오늘은 비가 안 와서 감사해 같은 사소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6개월 후 놀랍게도 관절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고 지금은 가벼운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특별한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매일 저녁 거울을 보면서 수고했어. 오늘도 하고 말해보세요. 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혼자서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좋아요. 가족이나 친구와 매일 감사할 일을 나누어 보세요. 혹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같은 뜻을 가진 분들과 감사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만난 이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5명의 친구와 감사 나눔 모임을 시작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서로의 감사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6개월 후 6분 모두 건강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압, 혈당이 안정되고 면역 수치도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90세 박사님의 설명을 들려드릴게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불평과 불만,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며 심장 건강도 나빠집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마음은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이 호르몬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통증도 줄여줍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쓴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불면증이 25% 감소하고 우울증 증상도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감사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어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마치 양치질처럼 매일 하는 습관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저는 몸이 너무 아파서 감사할 게 없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몸이 아플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2세의 이 할아버지는 심한 폐질환으로 산소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며 우울해하셨죠. 어느 날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가 아직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셨대요.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형식적으로 했지만 점점 진심이 되어갔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폐 기능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들도 놀랐대요. 6개월 후에는 하루 중 몇 시간은 산소호흡기 없이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었지만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몸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이를 방해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은 이 자연 치유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직도 의심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도해보는 것이 뭐가 잃을 게 있을까요?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꾸기가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박사님 말씀처럼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자, 이제 감사 습관을 시작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2. 하루에 3가지 감사할 일 찾기. 3. 불평하기 전에 3초 멈추고 감사할 점 찾기. 4. 저녁에 거울 보며 나 자신에게 감사하기. 5.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들과 감사한 일 나누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그냥 말로 감사하면 효과가 있나요? 글로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말로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시다면 글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글로 쓰면 우리 뇌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손이 불편하시거나 글씨 쓰기가 어려우시면 말로 하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처음엔 형식적으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박사님은 90세에도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신다고 해요. 특별한 노트에 매일 3줄씩만 적는데 이게 건강 비결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데 누구한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감사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자책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몸은 매일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어요. 아직도 내 심장이 뛰어서 감사해.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해. 내가 오늘 혼자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90세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건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것만 감사하게 되면 어떡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처음엔 비슷한 것들만 떠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다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박사님이 알려주신 꿀팁이 있습니다. 매일 다른 영역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월요일, 내 몸과 건강에 대해 감사할 것. 화요일, 주변 사람들에 대해 감사할 것. 수요일,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할 것. 목요일, 자연과 환경에 대해 감사할 것. 금요일, 오늘 있었던 작은 기쁨에 감사할 것. 토요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할 것. 일요일, 인생의 교훈과 경험에 감사할 것. 이렇게 요일별로 다른 주제를 정해두면 더 다양한 감사의 대상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감사하나요? 솔직히 그럴 때는 감사할 마음이 안 들어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일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더 필요하지만 그때가 가장 어렵죠.
박사님의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무릎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해. 며느리가 전화를 안 해서 서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손자가 찾아와서 감사해. 날씨가 흐려서 우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감사할 점을 찾는 거예요. 이 방법은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9세의 이 할머니는 심한 불면증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어느 날 박사님에게 진료를 받던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잠들기 전에 실천해 보기로 했죠. 오늘도 잠이 안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침대에 누울 수 있어서 감사해. 머리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맛있는 저녁을 먹었음에 감사해. 자꾸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전한 집에 있어서 감사해. 이렇게 매일 밤 3가지를 말하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놀랍게도 2주 후부터 잠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대요. 석 달 후에는 가끔씩만 수면제를 사용할 정도로 좋아졌답니다. 의사들도 놀랐지만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불면증은 종종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순환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이 이완되고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는 거죠. 그런데 효과가 얼마나 빨리 나타나나요? 저는 당장 건강해져야 해요.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석 달이 지나서야 효과를 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박사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다며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건강의 변화는 쌓여서 나타납니다. 마치 1000번을 걸어야 1000리를 가는 것처럼 감사도 매일 조금씩 쌓여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이 계세요. 88세의 이 할아버지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의사들은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직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 60년 함께한 아내가 옆에 있어서 감사해.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가 예뻐서 감사해. 이런 식으로 매일 감사일기를 쓰셨어요.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할아버지는 크게 악화되지 않으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재하시고 위암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였죠. 물론 이런 극적인 사례가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떡하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목록을 참고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감사할 만한 것들입니다. 1. 숨을 쉴 수 있어서. 2. 물을 마실 수 있어서. 3.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4. 하늘과 구름을 볼 수 있어서. 5.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6. 따뜻한 이불이 있어서. 7.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서. 8. 전기와 물이 나와서. 9. 한국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어서. 10.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90세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근육과 같아서 자꾸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어떻게 감사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며 심장 건강도 나빠집니다. 둘째, 감사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며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는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휴식과 소화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쓴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염증 수치가 평균 16% 낮았다고 합니다. 염증은 많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연구 결과는 텔로미어와 관련된 것입니다. 텔로미어는 우리 DNA의 끝부분으로 나이가 들수록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가 노화의 속도와 직결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텔로미어가 더 천천히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10년 더 건강하게 산다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저는 가족들이 연락도 안 해서 감사할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족 관계가 어려울 때는 더욱 마음이 아프죠. 제가 만난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7세의 이 할머니는 자녀들이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아 매우 서운해하셨어요. 그런데 박사님이 제안한 방법을 시도해 보셨답니다. 비록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는 않지만 가끔 전화라도 해줘서 감사해. 자녀들이 각자의 삶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서 감사해. 혼자 있어도 나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해. 처음엔 억지로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할머니의 마음이 편안해지니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할 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습관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트리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트리거란 매일 하는 행동과 감사를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기 전에 오늘도 눈을 떴음에 감사합니다. 식사 전에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 저녁에 이불에 누울 때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상 행동과 연결시키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답니다. 90세 박사님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실 때, 점심 식사 전에,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되어서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하신대요. 감사일기를 쓰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감사일기는 아주 간단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특별한 노트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평소 사용하시는 메모장이나 수첩에 매일 3줄만 적으세요. 형식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오늘 뭐뭐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오늘 맛있는 점심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입맛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로당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따뜻한 날씨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산책하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왜를 덧붙이면 더 구체적으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요. 글씨 쓰기가 불편하시다면
녹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음성 메모를 남기는 것도 쉽죠. 혹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해서 오늘의 감사한 일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매일 같은 것만 감사하게 되면 어떡하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도 연습이 필요해요. 감사의 눈을 갖게 되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박사님이 알려주신 유용한 팁이 있어요. 바로 감사의 렌즈를 다양하게 바꿔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내 몸의 어떤 부분에 감사할까? 오늘은 주변 환경 중 어떤 것에 감사할까? 오늘은 어떤 사람에게 감사할까? 오늘은 어떤 경험에 감사할까? 오늘은 어떤 작은 즐거움에 감사할까? 오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배운 것에 감사할까?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많은 감사의 대상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84세의 한 할머니는 처음에 매일 똑같은 것만 적게 돼요 라고 하셨는데 이 방법을 알게 된 후 1년 동안 단 한 번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감사의 길을 쓰셨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새삼 깨닫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나 혼자 노력해도 건강해질까요? 물론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나누는 모임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혼자서 감사 습관을 실천한 분들보다 건강 개선 효과가 30%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감사 모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 30분만 모여서 서로의 감사한 일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서로에게 힘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이런 모임을 제안해 보세요. 이미 많은 곳에서 감사 나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몸이 아프면 소용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감사하는 마음만으로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꼭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그 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몸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박사님이 90세에도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비결은 바로 약과 감사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약은 몸을 치료하고 감사는 마음을 치료합니다. 둘 다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계속 감사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만 다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자면 1. 감사는 면역력을 높입니다. 2. 감사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입니다. 3. 감사는 혈압과 심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4. 감사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5. 감사는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6. 감사는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입니다. 7. 감사는 노화 속도를 늦춥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들이 모여서 수명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하기. 하루에 3가지 감사할 일 찾기. 불평하기 전에 3초 멈추고 감사할 점 찾기. 저녁에 감사일기 쓰기. 주변 사람들과 감사한 일 나누기.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잖아요. 오히려 얻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 김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김어르신은 갑자기 쓰러지신 후 병원에서 단순히 운동만으로는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박사님께 소개받아 감사 습관을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아침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고 하루 3가지 감사할 일을 찾고 저녁에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후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으며 6개월 후에는 건강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답니다. 의사 선생님도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라고 물으실 정도였다고 해요. 지금은 등산도 적절히 하시면서 매일 감사 습관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셨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건강이 안 좋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90세 박사님의 말씀처럼 건강을 위한 노력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생 한 방울 채널에서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비결과 지혜로운 노후 생활 팁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이 여러분의 10년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감사 습관처럼 버튼 한 번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